오히려 말하는 사람이 듣는 사람에게 설득을 당하는 배우자 듣기라고도 우리 하는 거 알아두세요. 인간은 호기심을 늙는 그 순간부터 늙는다. 네. Bonjour, 최정화의 랑데부입니다. 우리 얼마 전에 노트 테이킹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랬더니 그 팁이 너무 소중하고 실제로 응용하니까 도움이 된다고 많은 분들이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다양한 각도로 얘기를 조금 더 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와서요. 앞으로 가끔 여러 가지 소통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요. 오늘은 듣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신이 말하는 것보다 남의 말을 잘 들으라고 조물주가 입은 한 개, 귀는 두 개를 만들었다는 말도 있듯이 잘 듣는 것, 즉 경청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또 그리고 정말 우리 모두에게 소중한 지혜이지요. 레리 버커가 경청의 힘에서 언급했듯이요. 소통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설득에 실패하는 사람들을 잘 살펴보면은 그들의 공통점은요. 상대의 말은커녕 자신이 한 말조차도 기억을 하지 못한다고 하니까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또 열심히 들은 상대방이 가끔 던지는 그 한두 마디에 무의식적으로 민감하게 반응을 하기도 한다는 그러한 공통점이 있는 것이죠. 상대방의 말을 열심히 경청하는 사람들은요, 말하는 사람의 마음을 열고 믿음을 불러일으켜서 오히려 말하는 사람이 듣는 사람에게 설득을 당하는 역설적인 효과를 내기도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능력은 자신의 순수한 재능에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곱한 것과 같다 하는 말이 있듯이요. 상대방을 설득하는 힘은 말하는 데서 나오지 않고 오히려 공감하며 집중해서 경청하는, 듣는 데서 나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나 자신을 상대방에게 어필하고 또 마케팅을 잘하기 위해서는요, 듣는데 80%, 말하는데 20%의 시간을 할애하라는 경청의 원칙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말하기보다 듣기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통이라는 것은 말하고자 하는 바, 메시지를 상대방에게 주입시키는 것이 아니라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는 자기 자신, 즉 메신저를 파는 일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메신저의 신념이 상대방에게 잘 전달이 되어야 메시지에 담겨진 스토리가 잘 전달이 되는 거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설득력을 갖는다는 것은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짧게 말한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말을 집중해서 잘 들어서 공감대가 형성된다는 그러한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야만 가장 고도의 듣기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 공감적인 경청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렇죠? 남의 말을 듣는 것보다는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능이잖아요. 우리가 듣기보다는 말하기를 내심 더 원하는 경우 얼마나 많이 우리 자신들 모두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본능이기에 소통의 지혜가 경청인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실천이 잘 되지 않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거 우리가 짚어둬야 될 것 같죠? 상대방이 말하는 도중에 치고 들어가서 자르거나 다른 생각을 우리가 또 하고 있다면 커뮤니케이션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죠. 나아가서 진정한 소통을 할 수가 없다면 마음이 통할 리는 더더욱 없겠죠. 어떻게 소통이 안 되는데 마음이 통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기에 상대방의 말을 잘 듣는 것, 즉 경청이 바로 커뮤니케이션의 시작이며 가장 중요한 핵심인 것입니다. 한번 우리 주위를 살펴볼까요? 주위를 살펴보세요. 커뮤니케이션에 잘한다는 사람을 치고 상대방의 말을 건성으로 듣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위에서 다 보죠? 커뮤니케이션을 잘하는 사람들은 정말 상대방의 말을 잘 심신을 다해서 듣고 있는 것을 우리가 늘 목도하곤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만난 소통의 달인들은요, 거의 대부분 상대방의 말에 정말 큰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자세로 듣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어떠한 마음가짐을 갖고 우리가 들어야 하는 것인지 우선 살펴볼까요? 첫째, 긍정적인 자세와 마음을 갖고 상대방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둘째, 상대에게
상대가 자신이 하는 말이 듣고 싶은, 내가 진짜 듣고 싶어 하는 그러한 말이라는 것을 느끼게 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세 번째로, 말을 들을 때에는요,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올바른 시선 처리를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즉, 이야기를 듣는 척 하면서 시선은 다른 곳을 바라본다든가요, 상대방의 말에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 상대방도 금방 알아채리겠죠? 그쵸? 듣고 있는 이야기에 몰입해야 합니다. 그쵸? 상대방의 말에 몰입을 하면은요,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물론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요, 집중해서 몰입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최고의 경청하는 자세라고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맞장구를 치면서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맞장구를 치면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으면은요, 말하는 사람은 더욱더 신이 나서요, 이야기를 하면서 소통의 효과는 자연스럽게 커지겠죠? 또 우리는 들으면서 질문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요, 듣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면 그래서 그 회사는 그 다음에 어떻게 됐네요? 네, 이런 식으로 들으면서 질문을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또 말하는 사람을 편하게 해주세요. 그래야지 그 사람이 편하게 또 계속해서 중요한 얘기를 술술 풀어나가지 않을까요? 듣기는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요, 우리 듣는 자세를 좀 나누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건성으로 듣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문이나 TV를 보면서 건성으로 듣는 것을 말하는데요, 우리 주위에서 정말 너무너무 자주 보죠. 또 심지어는 말하고 있는 배우자에게 좀 조용히 해 라고 말하면서 가로막기까지 하여서 때로는 이 건성으로 듣기를 배우자 듣기라고도 우리 하는 거 알아두세요. 수동적으로 듣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동적으로 듣기는요, 상대가 하고 있는 말을 가로막는 건 아니지만 공감은커녕 집중도 하지 않고요, 말하도록 내버려두는 듣기 수준을 일컫는 것입니다. 말하는 사람도 주제에 집중을 하지 못해서 자신이 지금 어디까지 얘기했는지 잘 모르고요, 또 시간이 지날수록 산만해지기 때문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는 것은 좀 힘들겠죠? 그 다음에 적극적인 듣기가 있는데요, 이야기를 집중해서 공감하며 듣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상대방과 눈을 맞추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어머나 그래서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러한 반응을 보이면서 듣는 것이죠. 상대가 적극적으로 들으면 말하는 사람도 정말 신이 나서 더 많은 얘기 보따리를 풀게 되는 거고요, 때에 따라서는 상대방이 자신을 존중해 주다는 그러한 기분 좋은 기분이 들기 때문에요, 소통의 효과는 상당히 극대화되고 또 아주 중요한 정보까지도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요, 말은 메시지의 7%만 전달을 하고요, 나머지 93%는요 말하는 사람의 어조라든가 음성이라든가 표정이라든가 제스처 등에 실려서 전달된다고 우리 흔히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은 7%, 그 나머지 언어 외적 요소가 93%인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세요. 말만 피상적으로 듣는 것은 빙산의 일각만을 보는 것과 뭐가 다르겠어요? 그쵸? 거의 같은 수준이겠죠? 같은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공감을 해주면서 들으면 말하는 사람은 상대방이 자신의 이야기를 잘 이해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많은, 심지어는 안 해도 되는 이야기까지 고급 정보를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반면 우리가 건성으로 듣는다면요, 원래 말하려고 했던 이야기도 반도 하지 않고 대충 끝내버리고 말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이러한 경험은 저뿐만 아니라 모두 다 해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의 말을 집중해서 잘 듣는 것은 타인에 대한 배려의 기본이며 소통의 첫걸음, 첫 단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들을 것인가, 그 구체적인 예를 들어가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들을 때는요, 메시지의 의미를 분석적으로 듣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즉, 들으면서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과 또 상황 인식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입장을 취하면서 들으면
자연스럽게 기억을 하기 쉽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멍하며 듣지 말고 자신이 알고 있는 바에 비추어서 입장을 취하면서 들어야 합니다. 입장을 취해서 듣는다는 것은 정말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죠. 맞아. 그렇지? 말도 안 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래서 어떻다고? 어디 두고 보자. 이건 아닌데. 이런 식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 거겠죠. 또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중국의 김치 수출이 나날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듣는 청자의 반응은 김치는 우리 한국의 고유한 음식인데 어떻게 중국이? 네,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면서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다른 예를 하나 보죠. 접종 확인서가 없으면 식당에 갈 수 없다고 합니다. 나는 있는데 다행이야. 나는 맞았지? 네, 이런 식의 입장을 취하면서 듣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제가 이 부분은 노트 테이킹에서도 언급한 바 있는데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아이디어라든가 열거가 나오는 거는 몇 개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듣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커뮤니케이션의 구성 요소는 3개인데 첫째는 발신자, 둘째는 메시지, 셋째는 수신자입니다. 라고 말을 할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하냐면 맞아. 첫째는 발신, 두 번째는 메시지, 세 번째는 수신. 이거구나. 네,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것이 나중에 기억하는 데 좋죠. 나올 내용에 대해서 우리는 호기심을 갖고 들으면서 예측을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보죠. 넷플릭스 한국의 드라마가 연이어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네,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들은 들을 때 오겜? 지옥? 그 다음에 또 뭐가 저렇게 인기야? 네, 이러한 입장을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을 동원해서 취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들은 이야기가 오래오래 저절로 기억이 되는 것입니다. 지적 호기심은요, 듣는 자세하고 직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성공적인 소통의 모태인 만큼 우리는 정말 계속해서 호기심을 갖고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피터 드러커의 말이 생각이 나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저의 삶의 문장 중에 하나인데요. 인간은 호기심을 늙는 그 순간부터 늙는다. 네, 여러분들 쿵 하고 와닿죠. 우리는 늘 계속해서 호기심을 갖고 있어야지 소통도 예측을 하면서 잘 할 수 있고 우리 젊음도 유지할 수 있지 않겠어요? 호기심을 잃으면 그 순간부터 늙는다고 하니까 우리 호기심을 계속해서 갖도록 해요.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듣기 팁을 또 몇 가지 살펴보겠는데요. 대부분의 연사들은 한 아이디어를 다 말한 다음에 다음 아이디어가 나오기 전에 약간의 휴지, 포즈를 갖습니다. 네, 그래서 연사가 잠깐 쉬면은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온다는 거 생각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게 좋겠죠. 또 주요 핵심 내용은 강조를 하기 위해서 자신도 모르게 반복을 해서 얘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이러한 이 유튜브에서 이 듣기 얘기를 하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저도 모르게 자꾸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 느끼셨을 거예요. 그렇죠? 또 중요한 부분을 얘기하기 전에는요, 대부분의 연사들은 그 도입부를 느끼게 하는 그러한 말을 몇 마디 던지고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도입부를 느끼는 몇 마디의 말이 나오기 시작할 때에는요, 벌써 다음에 중요한 내용이 나오겠구나 하고 더욱 더 집중해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노트 테이킹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시청자들이 많은 도움이 됐다고 해서요. 이번에는 소통의 얘기에서 특히 듣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네, 여러분들한테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 봤습니다. 다음에 어떤 얘기 할지 궁금하시죠? 우리 곧 다음에 만나도록 해요. 아비안또!